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버섯을 채취하고 남은 시간은 허드렛 일을 하여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청년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도 장가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이 어미를 돌보느라 고생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쌀도 떨어진 모양인데 내 끼니를 챙기느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 없지. 내일은 나물이라도 캐서 아들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 다음날 뒷산에 오른 어머니는 이곳저곳 다니며 나무를 캤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은 모양이구나. 곰치며 머위, 산마늘에 두릅까지 가는 곳마다 산나물이 가득하구나. 얼마 안 돼 바구니에 나무를 가득 채운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언덕을 올라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니, 웬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이 마을에서는 어떤 집이 가장 복이 많은 집입니까? 그래, 어디 보자. 저기 보이는 큰 감나무가 있는 집이 양택중 으뜸이로구나. 산에 전기가 보이는 자리에 집을 지었으니 대대손손 부자로 살 것이다. 역시 그렇군요. 저 감나무집은 큰 상단을 운영하는 반석군의 집이라 합니다. 그런가? 직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엔 묘지로 쓸 명당 자리는 보이지 않는구나. 산을 넘어야 할 듯하니 어서 서둘러 가야겠다. 직관 일행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우연히 직관의 말을 듣게 된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만석군의 집이 그렇게 복이 많은 곳이란 말이지? 우리 아들이 만석군 집의 기운을 받으면 내가 죽어도 아들 때부터는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 그렇지. 나라도 죽어 만석군 집 감나무 밑에 묻히면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2달 후 연로한 어머니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놀란 청년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노환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이럴 수가. 의원의 말에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이 돌아가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내 이 나이 될 때까지 네 덕에 호강하다 가게 되었으니 이리 마음이 좋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집에 묻히고 싶구나.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 우리 마을 만석군집 감나무 밑에 묻어다오. 난데없는 어머니의 소원에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 댁과 저희 집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어머님을 모신다는 게. 하지만 내가 그곳에 꼭 묻히고 싶구나. 어미의 마지막 바람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유언을 남기고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작은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큰일이구나.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어머니 유골을 묻어야 하니 도리가 아닌데 이를 어쩌나. 청년은 용기를 내어 만석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소? 하인이 나와 청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댁에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와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청년은 보자기에 유골 항아리를 정성껏 싸 망태기에 넣고 만석군 집으로 갔습니다. 오전 일을 마친 청년은 새참 시간에 맞춰 어머니의 유골 항아리를 감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청년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버섯을 따러 다녔지만 신통치 않아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그립던 어머니가 잘 익은 감 3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어서 키운 감이란다. 이 감을 먹고 씨앗은 심도록 해라. 어머니! 어머니! 청년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생생했는데 꿈이구나. 이상하기도 하지. 꿈에서 어머니를 본 청년은 더욱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안 되겠다. 담장 밖에서라도 어머니를 모신 감나무를 보러 가야겠다. 청년은 한달음에 만석군 집 감나무가 있는 담장으로 갔습니다. 감나무엔 잘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청년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 만석군 서영감이 청년을 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우리 집에서 일했던 청년 아닌가? 청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평안하셨습니까, 나으리? 그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아, 네. 저 감나무에 열린 홍시가 맛있어 보여, 그만. 허허, 허기가 졌던 모양이구나. 내 따줄 테니 어서 들어오게. 네? 감사합니다. 서영감은 큰 단감 3알을 청년에게 따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좋은 감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 내일 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지난번에도 일을 열심히 해주었다고 들었네. 내 고마워주는 것이네. 아닙니다, 나으리. 내일 뵙겠습니다. 청년은 일을 해주기로 하고 감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감을 모두 먹고 감시 3개를 얻었습니다. 꿈에 어머니께서 씨를 심으라 하셨지? 우선 이 씨 1개만 마당에 심어보자. 청년은 감시 하나를 집 마당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년은 약속대로 만석군 집에서 3일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만석군 서영감은 성실한 청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청년이 감시를 심은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심은 감시는 싹을 틔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싹이 나지 않지? 무엇이 잘못되었나? 걱정을 하며 잠이 든 청년은 다음날 아침 풀잎에 서리가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이쿠, 풀잎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구나. 그럼 저번에 심은 감씨도 추워서 싹을 틔우지 못했나 보다. 청년은 빈 항아리를 가져다 2번째 감씨를 심어 방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20일 후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와, 이번엔 죽지 않고 싹이 돋았구나. 잘 자라거라. 내가 낮에는 볕을 쬐도록 자리를 옮겨주마. 청년은 감나무 싹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감나무 싹은 쑥쑥 잘 자라 어린 감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 집에 어린 감나무가 생기자 자고 일어나면 까치가 지붕 위에 올라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우리 집엔 올 손님도 없는데. 아무튼 반갑구나. 그런데 옆집 농부가 청년을 급히 찾았습니다. 이보게, 정삼이 있는가? 아,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마침 있었구만. 잘 되었네. 우리 집 외양간이 간밤에 무너져 버렸어. 와서 고치는 것 좀 도와주겠나? 품삯은 넉넉히 쳐줌세. 아, 그래요? 요즘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던 참인데 잘 되었네요. 지금 가겠습니다.
이날 이후 청년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청년을 찾아 일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덕분에 청년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나. 감나무가 자라나니 일이 일감이 늘어나네. 어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청년은 겨울 동안 불도 떼주고 이불도 덮어주며 정성껏 감나무를 돌봤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자 청년은 감나무를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자, 이제 넓은 곳에서 더 튼튼히 자라거라. 옮겨 심은 감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제법 굵어지고 키도 훌쩍 커지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버섯을 채취하러 나섰습니다. 올해는 좋은 버섯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청년은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우와, 이것 좀 봐. 다 송이 아니야? 청년이 가는 곳마다 송이버섯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망태기가 넘치도록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기와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올해도 가을이 되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 올라 송이버섯을 채취하였습니다. 망태기 가득 송이버섯을 채취한 청년은 기분 좋게 주막으로 돌아와 채집한 송이버섯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방을 쓰게 된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망태기가 두둑한 것을 보니 좋은 송이를 많이 캤나 봅니다. 네, 운이 좋았나 봅니다. 어이구 잘 되었소. 혹시 버섯을 한번 볼 수 있겠소? 버섯을 본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최상급 버섯이구먼. 혹시 파실 곳이 정해져 있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팔지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파시오. 난 중국에 건너가 물건을 파는 상인인데 우리나라 버섯은 중국에서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알아준다오. 지금 팔 물건이 없어 걱정하던 중인데 마침 잘 되었소. 값은 후하게 드리겠소. 그렇습니까? 그거 잘 되었습니다. 버섯을 팔고 돌아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리니 우선 대금을 절반 드리고 다 팔리면 나머지 반을 드리리다. 어떻소?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내가 좋은 값에 사겠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상인과 거래를 하게 된 청년은 첫 거래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송이를 많이 채취한 청년은 돈을 많이 벌 생각에 그동안 번 돈을 모두 투자하여 다른 사람이 채취한 송이버섯까지 다 사 모았습니다. 버섯 상인은 청년의 많은 버섯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 많은 버섯을 구했소? 지인을 통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중국에 가져가면 큰 난리가 나겠는데? 우린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 아, 그렇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송이가 상하지 않게 내일 당장 중국으로 떠나겠소. 상인이 중국으로 떠난 후 이른 아침에 청년은 까마귀와 까치가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청년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여러 마리의 까치와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리 가거라! 청년은 까마귀를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청년의 소리에 놀란 까마귀가 담장에 앉더니 감나무에 올라 가지를 꺾고 물고 날아갔습니다. 저 몹쓸 까마귀가 어머님이 주신 귀한 감나무 가지를 꺾고 가는구나. 청년이 불이 나게 쫓아가 보았지만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가지가 꺾인 감나무는 시들시들하더니 끝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동안 감나무 덕에 잘 살게 되었는데. 청년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 갔던 버섯 상인이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복의 청삼이 큰일 났네. 내가 탔던 배가 태풍을 만나 물에 잠겨 모든 물건을 잃고 몇몇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네. 이제 우린 망했네. 아니 뭐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다니. 아이고. 이 일로 청년은 다시 가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청년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따라 더욱 뵙고 싶구나.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보자. 다음날 아침 일찍 청년은 만석군 집으로 가 일자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서 오게. 그렇지 않아도 상단이 떠날 때가 되어 채비를 하는 중인데 혹시 가만이나 멍석을 짜본 적이 있는가? 네, 제가 버섯을 채취할 때 쓰는 망태기를 많이 짜보았습니다. 그럼 잘 되었네. 어서 들어오게. 감사합니다.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이 나자 어머니가 계신 감나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뿌리 쪽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우리 어머님 유골 항아리가 여기 묻혀 있는데? 청년이 놀라 구멍난 곳을 살펴보는데 청지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넨 이곳을 무척 좋아하는가 보군. 네, 청지기 어른. 그런데 이 나무 묻이 왜 이리 허물어져 있습니까? 아, 이번 장마에 흙이 쓸려 내려가 구멍이 생겼다네. 그런데 그 밑에 유골 항아리가 있지 않았겠나? 어찌나 놀랐던지. 나으리께서 얘를 갖추어 절에 모시라고 하여 절에 모시고 제사까지 지냈다네. 네? 어느 절에 모셨는데요? 자네도 참, 그것이 왜 궁금한가? 우리 마을엔 석종사밖에 더 있겠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청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이 절로 옮겨져 까마귀가 우리 집 감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버렸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걱정을 하시느라 저승에서도 맘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청년은 다음날 석정사에 가보았습니다. 스님, 이번에 만석군 집에서 모신 유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극락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청년은 극락전에 모셔진 어머니의 유골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일면식도 없는 어머니의 유골을 절에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주셨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다음 날부터 청년은 만석군 집을 찾아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청년은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까지 찾아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청년을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큰 솥이 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먹밥을 얻어가는 것을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어째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 주십니까? 청년이 청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 길을 왔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많다네. 그래서 주인 나으리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게지. 그렇군요. 나으리께서는 상인들의 어려운 살림까지 살펴주시는군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좋은 물건이 있으면 먼저 우리 상단에 물건을 가져다 준다네. 말을 들은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나처럼 은혜를 갚으려고 이곳에 좋은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도 나으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후 3년간 청년은 만석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군 서영감이 상단 일을 논의하기 위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우리 버섯을 중국에 가져가면 좋은 값에 팔 수 있다고 들었네. 비단과 바꿀 때도 유리하다고 하니 이번에 상단 품목으로 버섯을 넣으려 하는데 자네 의견은 어떠한가? 잠시 생각하던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네, 마침 일꾼 중에 버섯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겠네. 다음날 청년은 만석군 서영감을 만났습니다. 아니, 자네, 감갑수로 우리 집에서 3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청년 아닌가? 내 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구만. 네, 나으리. 그렇군. 자네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상단에서 버섯을 팔아보려 하는데 내 나이도 많고 버섯 다룬 경험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버섯을 직접 채취하여 팔아본 경험이 있으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년은 상단에서 버섯을 사고 파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경험을 살려 좋은 버섯만을 사고 팔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상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버섯을 사려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청년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청년이 맡은 버섯 일은 날로 번창하였고 상단에서 청년의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자네 덕에 버섯 장사가 잘 되어 큰 이윤을 얻었네. 정말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저도 상단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상단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세가 많았던 만석군 서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상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서영감과 달리 이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따졌습니다. 이를 본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절에 모셔주신 은혜는 다 갚은 것 같구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청년은 만석군의 상단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버섯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밤이면 집신을 삼아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버섯값을 높게 쳐주어 만석군 서영감의 미덕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버섯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던 청년은 작은 상단을 이끄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군 집 청지기가 청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청년은 청지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지냈나? 오랜만이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말도 말게. 아드님이 상단을 맡은 후로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네. 네? 아니, 어쩌다가? 한숨을 푹 내쉰 청지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이익만 따지니 장사가 잘 될 덕이 있겠나. 딴에는 속이 상하는지 매일 술로 나를 보낸다네. 나도 맘 같아서는 상단을 떠나고 싶지만 나으리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 일이 잘 되고 있다 하니 우리 상단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좋은 물건을 대주면 고맙겠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팔 물건이 없으니 말이야. 사실 이 부탁을 하려고 자네를 찾아온 것이라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도 모두 나으리 덕분인데 그분이 만든 상단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지요. 다음날 청년은 청지기와 함께 만석군의 상단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로 북적대던 상단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문 앞부터 붐비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상단이 텅 비었구나. 만석군의 아들은 시리에 빠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으리, 정삼이를 데려왔습니다. 아, 어서 오시게 정삼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상단이 몇 년 못 가 일이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게. 자네의 상단은 날로 번창한다고 하던데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가? 저는 주인 어른이 하시던 대로 똑같이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도 철들 무렵부터 아버님께 배워 상단을 물려받았는데.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가난한 사람부터 돌보셨습니다. 이윤을 따지기보다는 가난한 상인의 입장에서 물건값을 후하게 주시고 그들이 끼니를 걸을까 걱정하셨죠. 사람들은 나으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상단에 좋은 물건을 먼저 가져왔던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니 나으리의 상단이 번창했죠. 저도 그 방법을 따랐기에 제 상단도 잘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군. 이제 알겠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저희 상단 물건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만석군 아들이 청년의 조언대로 상단을 운영하자 다시 예전처럼 상단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의 상단과 만석군 상단은 어려운 일을 서로 도우며 전국에서 알아주는 커다란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석군 집에서 얻은 감시가 인연이 되어 부자가 된 청년은 마지막 감시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심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후 청년은 만석군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